네, 방송 전개하고요. 네, 정인태 신지식인 TV 메인으로 해서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심각한 정황으로 정치판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또 압수수색을 했죠. 네,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정황이고요. 그리고 김혜경, 이재명 부인이죠. 네, 김혜경 씨에 대한 검찰의 송치, 경찰이 검찰에 송치를 해서 법인카드 사용이 사실상 공범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그러한 정황입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이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검찰이 문재인뿐만 아니라 문재인, 이재명, 김혜경 이렇게 동시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국정조사,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협치를 계속 강조해 왔는데, 사실상 이재명 입장에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김동연과 함께 얘기 나눴던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밀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러한 분석이 있는데요. 지금 검찰에서는 강경하게 문재인, 김혜경, 이재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해서는 이제 압수수색, 그리고 검찰로 김혜경 관련해서는 송치가 됐고, 이재명은 검찰이 이제 소환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이 굉장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인데, 이들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또 빠져나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문제를 읽어나가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화면을 약간 제가 좀 잡겠습니다. 네, 화면이 좀 안 잡혀서요. 네, 화면을 조금 잡고 그리고 계속 방송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참 복잡하게 이제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계속 외쳐야 되고, 이들이 이제 우리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라든지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중심에서 밀어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현재 보게 되면은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을 한 것,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빠르게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정황이면은 앞으로 계속 정치권은 복잡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인식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복잡함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내는 것이 중요한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관 그렇죠?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세 번째죠. 지금 세 번째로 전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거죠.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 추석 전에 지금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김혜경 검찰 송치 이것이 지금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추석 전에. 그래서 이제 민심이 크게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네,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잇따라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함으로써 당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정권 윗선 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소환에 대해서 이게 이재명 소환에 대해서 아주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다. 이재명 핸드폰이 포착이 됐죠. 이 소환 통보 야당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한 거죠. 그래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 대변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으로는 민주당의 정국이 굉장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백현동 문제나 대장동 문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밝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데 이 정치 보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관련해서 지금 3번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밝혀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김혜경 송치에 대해서도 이재명 부인이죠. 이재명 부인 김혜경 송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김건희 이 특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특검도 철저하게 특검을 해야 한다. 특검을 해가지고
네, 명확하게 밝혀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들이 빨리 정리되고 우리가 정부는 계속해서 이 정치가 결국 민생을 추구해야 된다. 네, 민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전개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우리가 전개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경향신문에서는 윤석열 장모 김건희 수사경찰관만 콕 찍어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 수사 담당자를 초청한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정황 속에서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인데 경찰 흉장을 수여한 거에 대해서 비판의 또 목소리가 나왔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숭상님, 네, 지금 이제 사실상 김건희 특검이 곧 이제 진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검이 진행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게 밝혀지겠죠. 네, 김분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승상님, 서민의 표가 많으니까 선거할 때 슬로건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고 일단 권력을 잡으면 각종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사리사욕을 직접 챙기거나 대기업 편의 편의를 봐주고 은퇴해서 편의를 봐줬던 곳에 가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생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그 뭐 전 한나라당 그 홍문종이죠. 네. 4년 6개월이라는 그러한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4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떨어진 거죠. 떨어졌는데 보니까 아주 더럽더만요. 이 그 판결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참 한심한 겁니다.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 네,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가를 여실히 보여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여야가 쓸어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쓸어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 그래서 다 쓸어내고 새로 우리가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뭉쳐 있어야 돼요. 인터넷에서 뭉쳐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국민 동의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보조금 폐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걸 폐지하면은 정치가 공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당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15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정당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은 많은 그러한 청년들도 그렇고 군소 정당에서도 그렇고 많은 정치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당 보조금, 이 정당 보조금이 결국에는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기도 하지만 정치를 불공정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정당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네, 이현진님, 매드코니님, 네, 반갑습니다. 초코하이님, 네, 반갑습니다. 네, 새로고침TV님, 신유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승사님, 정인태 교수님, 집 안 가세요? 사무실에서 씻고 주무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네, 저도 집에 퇴근하죠. 집에 가면은 거의 1시 됩니다. 1시. 네, 1시, 2시 돼요. 저도 집에. 그래서 집에 퇴근하면은 1시, 2시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이제 저도 마음이 제일 편한 시간이 이제 퇴근하고 1시, 2시 이렇게 돼 가지고 그때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요런 프로를 잠깐 보고 뉴스도 좀 보고 그리고 잡니다. 네. 네, 계속 방송을 하죠. 네, 방송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죠. 사무실에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사무실에서 자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대학생 때 창업을 했어요.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창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무실 겸 이제 거기서 이제 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사람이 일과 이 쉴 때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힘들어지죠.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밤 늦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네, 하여튼 승상님도 열심히 하시고 계속 발전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우리가 국민 동의 청원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라. 네, 반려동물 보유세. 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1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네, 반려동물 보유세. 네,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14명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자꾸 이제 이게 보유세인데요. 자동차세도 보유세예요. 그렇죠? 반려동물 보유세. 재산세도 보유세입니다. 재산세.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재산세를 내게 만들죠. 이게 다 보유세예요. 그래서 이 보유세를 폐지하게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유세 폐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정치권에서 상속세를 제도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상속세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해야 됩니다. 제도 변경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 버려야 돼요. 그거는 국민이나 기업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세로. 그래서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그 이제 취득자들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변경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거 자동차세도 보유세인데 우리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계속 이렇게
세금을 만드는 거죠. 예. 그 세금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계속. 아주 각 분야별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 놓고 세금을 계속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 자격이라는, 민간들이 인제 자격증을 발급하는 그러한 민간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는 이들이 인제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만드는 거예요. 세금, 등록세 같은 거 만들어 내 가지고 민간 자격 등록세를 만들어 내서 세금을 아주 막 쓸어 담습니다. 네. 계속 그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나올 곳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은 세금 나올 곳이 있으면은 계속 세금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만들어 내 가지고 국민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명확하게 알고 '이거 계속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화 녹음 금지법 반대. 통화 녹음, 그쵸. 이 통화 녹음 금지법도 반대를 해야 합니다, 이거. 이거 완전히 우리가 이 약자들이 보호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협박하면은 그 녹음 안 하면은 어떡합니까?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 있죠, 거짓말. 그 사람들 거짓말 녹음 안 하면은 그 사람들 계속 사기쳐요. 예? 그 정치 사기꾼들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사기꾼, 정치 사기꾼 굉장히 많죠. 그래서 통화 녹음 금지법 이거는 반대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통화 이 지금 녹음 금지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법이에요, 악법. 네. 굉장히 악법입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거 국민 소환제가 있으면은 그 국회의원은 소환해 가지고 탄핵해야 됩니다, 이거. 예. 아주 악법 중의 악법이에요.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네, 이 거짓말에 대해서 녹음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녹음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서 이들은 반드시 잡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잡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 녹음 금지법 이거 얼마나 요즘에 스토킹이라든지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헛소리할 때 이거 녹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요즘에 종교 사기꾼들도 많고 또 뭐 교수들도 마찬가지죠. 네. 교수들도 학생들한테 못된 짓 하는 그러한 교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 이런 법을 계속 만들어 내 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소리를 내야지 이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 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하고요. 네. 승상님 약자니까 녹음하는 거죠. 네. 강자는 녹음 안 한다. 종교인과 정치인이 똑같아요. 네. 정치인, 종교인의 공통점이 우월하게 서 있잖아요, 자기들이. 우월한 위치에 서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거 그리고 결국에는 신도들의 심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항상 자기들이 높은 위치에 서 가지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도 보면은 정치인, 성직자 그리고 왕족들 이 5%가 95%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많은 국민들을 계속 세금으로 통제하고 악법으로 통제하고 금리를 가지고 통제하고 그리고 인제 심리적 지배를 하는 거죠, 심리적 지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됩니다. 네. 녹음이 되어 있어도 자기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발뺌하는 사람도 있는데 녹음을 못하게 하면 사기꾼들이 판치죠. 그 사기꾼들은 잡히지를 않아요. 잡히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요. 네. 제가 한번 사기꾼한테 걸려 가지고 이 사기꾼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거의 뭐 제가 한 300장 정도를 가지고 갔어요. 300장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 사기꾼이 이미 벌써 가니까 경찰서에 변호사가 와 있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래서 변호사가 와서 이 변호사가 또 인제 경찰들하고 또 연결돼 있고 또 검찰하고 연결돼 있고 또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이다 그러면 다 연결돼 있죠. 자기들 선후배 관계니까. 그러니깐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니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뭐 나중에는 그냥 뭐 그 수사 기록도 막 조작을 해 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정의로운 그러한 경찰이 그 경찰들을 수사했어요. 제가 그 경찰, 검찰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경찰, 검찰이 지금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고소해 버렸어요. 제가 그 담당 경찰하고 검찰을. 그래야 수사를 했는데 1년 동안 수사를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법원 검찰에 계속 제가 항고를 하고 법원에다가 재판을 열어 달라 재정 신청을 요청하고 해도 다 조작을 하고 막 기각을 해 버리고 아주 이 힘없는 서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판사고시, 검사고시, 변호사고시를 분리하고 판사는 판사만 하고 검사는 검사만 하고 변호사는 변호사만 해야 한다. 이들이 한 패가 돼 가지고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으면은 재판이 공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검사나 판사를 했으면 됐지 왜 검사, 판사가 변호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약자와 공익을 위한 건데 이 통화녹음 금지법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 사람은 우리가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그래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드는 자들은 바로 처벌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내고 국회의원도 딱 2번만 하게끔 국회의원 중임제 그래서 국회의원 3선 금지 국회의원을 2선까지만 하게끔 3선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이제는 딱 2번만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범소굴 찬이님. 대한민국의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돌띠님. 상대가 검사장 출신 변호사 선임하면 못 이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의가 없는 겁니다. 네.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있으면 이긴다. 그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이 참 불쌍한 거죠. 네. 불쌍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꿔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 통보를 했어요. 네. 검찰이 이재명 소환 통보를 했고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한다 이러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다 빨리 해 가지고 완전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다시 압수수색을 했어요. 3번째죠. 그래서 문재인 관련해서도 의혹을 다 밝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카드가 아니라 완벽하게 정의롭게 수사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관련 또 이재명 관련 김혜경 또 이재명 부인인 김혜경도 검찰에 송치가 됐죠. 이 3가지를 빠르게 정리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김건희 특검도 빨리 해 가지고 철저하게 명백하게 밝혀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정의를 세우고 민생에 집중을 해야 한다. 뭐 어제도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지만 키울 자신이 없어 가지고 주차장에다가 아기를 버렸죠. 그 저출산 예산을 엉뚱한 데 다 쓰고 있어요, 엉뚱한 데. 뭐 호텔에다가 지원해 주고 또 뭐 저 게임 산업에다가 지원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에 욕심이 있는 거지. 완전히 그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나라를 구할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지원해라."라고 계속 외쳐야 됩니다. 직접 지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의 사이비 종교 단체가 들어와 가지고 중국의 사이비 단체가 들어와서 한국에다가 땅을 20만 평을 사 가지고 이들이 국적을 다 취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적을. 근데 이들이 국적을 취득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비자 장사를 하다가 적발된 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주 어둡다. 이제는 중국의 신흥 종교 단체까지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다 땅을 사고 그들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제 지방 소멸로 인해서 이렇게 중국인들이 지방의 땅들을 다 사 버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돈바스 지역에서는 주민 투표하죠, 주민 투표.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러시아로 귀속시켜 버립니다, 귀속. 이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담배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신생아가 그러니까 아빠가 신생아를 앉혀 놓고 계속 담배를 핀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이 아이들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고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도 버림을 받고 있어요. 이게 아주 가슴 아픈 일이고 이재명은 지금 기본소득을 다시 띄우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식으로 무슨 뭐 국토보유세 이런 거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다 망쳐 놨어요, 우리나라 그 좌파들이. 그래서 기본소득이 사실상 국민 배당금이라는 개념이 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네. 그 국민 배당금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민 권익금이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으로서의 국민 권익금이다. 해서 우리가 국민 권익금 제도가 빨리 시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과 더불어서 김건희 특검, 또 이재명 부인 김혜경 검찰 송치와 더불어서 김건희 특검, 또 이재명 소환과 더불어서 김건희 특검, 이 공통점이 김건희예요, 김건희.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큰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사실상 이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진행을 하고 우리나라가 빨리 좀 정상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상적인 나라가. 네, 아주 안타까워요. 아주 안타깝고 참 이거 참 뭐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잘 못하고 또 김건희라는 이러한 좀 신뢰가 좀 많이 가진 않습니다. 네, 신뢰가 가지 않고 참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의 운명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네, 남건태님.
네, 반갑습니다. 비건님, 김건희 수사 담당자가 취임식 참석했다면서요. 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네, 김건희 수사는 다 불송치 된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사실상 김건희 이 특검이 저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이 피곤해요. 아주 피곤하고 명백하게 밝혀 가지고 해결을 해야 한다. 이 홍문종이라는 국회의원이 오늘 4년 6개월을 받았어요. 홍문종. 네. 그래서 이 홍문종이 4년 6개월 법정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웃기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는데 대학교 이사장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75억 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네. 그리고 IT 업계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 네, 그리고 고급 차량을 뇌물 수수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판부가 52억 원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년 6개월이 나왔는데 이런 자가 국회의원도 하고 이러한 자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대학교 이사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요. 아주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면서 입법 청탁을 받는 거죠. 입법 청탁. 이게 우리나라에 엄청 많을 겁니다. 입법 청탁.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돈이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1억 5,400을 매년 받고 각종 특권을 다 누리는데도 또 이렇게 75억을 횡령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52억이 인정됐죠. 그 5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또 횡령을 하고, 예? 또 뭐 고급 공진단의 고급 차량을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입법 청탁. 제가 예전에 성실하게 해왔던 일이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을 해왔는데 이 한 놈들이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구워 삶아 가지고 입법 청탁을 하는 거예요. 입법 청탁. 그래 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예.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입법 청탁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입법 청탁. 그래서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 뭐 반려동물 보험, 의무 보험제 이러한 것들도 입법 청탁이 있지 않나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입법 청탁. 네, 입법 청탁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잘. 그러니까 제가 제 젊음을 다 바쳐 가지고 한 분야를 연구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이놈들이 가로채기 위해서 입법 청탁을 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못 하게끔 법으로 막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참 대한민국이 싫었습니다. 한 사람이 성실하게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해도 결국에는 못된 놈들이 입법 청탁을 해 가지고 돈을 주고 법을 만들어 버리면은 법치주의다 그래 갖고 꼼짝없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사이비 종교가 들어와 가지고 한국이 사이비 종교하기 제일 좋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어떤 젊은 놈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 갖고 뭐 한 놈은 변호사라 그러고 한 놈은 뭐 아주 대한민국 인류대학 출신이라 그러고 또 한 놈은 아주 뭐 사람들한테 홍보를 뭐 잘하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이 있다고 세 놈이 찾아왔는데 저한테 종교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종교 사업. 네. 그래서
교수님하고 종교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종교 사업 플러스 납골당 사업을 같이 하면 된대요. 그 돈을 엄청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골당을 만들어 놓고 종교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이놈들이 계획하는 게 뭐냐면 저를 사이비 교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로.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냐면은 사이비 교주가 될 만한 사람을 한 사람 앉혀 놓고 그 사이비 교주 핵심 관계자들 있죠? 그 사핵관이라고 하면 사핵관. 사이비 교주 핵심 관계자. 이 사핵관들이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신격화시켜 가지고 계속 신격화시켜 가지고 근접할 수 없게끔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주는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 예입니다. 어떤 정치인이 구속되냐 구속 안 되냐라는 얘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이것저것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을 안 한 사람은 확률이 제로가 되는 거고 말을 막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중에 하나 걸리면 그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각시켜 갖고 예언이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 감기약 있죠. 감기약을 먹었는데 그 사실상 감기 치료제가 없다 그래요. 감기약이 없대요. 그게 인제 심리 치료적인 그 영향을 준다 그러죠. 이 약이 '나의 병을 날 거다.'라는 나의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네,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비 교주가 하나가 있으면은 이 사이비 교주에 대해서 계속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믿음을. 믿음을 강요하는 거예요. 양심을 강요하지 않고 믿음을 강요해 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감기약을 믿듯이 그 사이비 교주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게. 믿게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좀 치료가 됐다 그러면 그걸 계속 부각시키는 거예요.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예를 들어서 그 사이비 교주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이비 교주가 안 믿어. 그 사람을 안 믿으면은 치료 효과가 안 나요. 거의 치료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기약을 우리가 믿듯이 그 믿음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문제. 그래서 인간이 자기 의지와 자기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중국에서도 사이비 이 종교가 막 들어와 가지고 땅을 막 자꾸 사 가지고 신앙촌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촌. 그래서 그 신앙촌에서 자꾸 모여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 고립이 돼 가지고 결국에는 세상과 단절하게 되고 완전히 그 세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 사이비 종교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라는 것은 비양심적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종교.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대한민국이 아주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한테 "사이비 종교를 하자."라고 제안을 할까. 그러니까 종교 사업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종교 사업. 그 종교 사업을 해 가지고 납골당 사업을 하면은 돈을 엄청 번다는 거예요. 떼돈을 벌 수 있대요. 예. 그래 갖고 교수님이 사이비 교주 역할을 해 주고 자기들이 만든다라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신격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그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들. 예. 그래서 "다시는 나한테 오지 말라." 그래서 선을 그어 버렸는데 아주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아주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지금 이 한국인들이 지금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단군 이래에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무역이 적자가 단군 이래에 지금 최대 적자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그나마 무역 흑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금리가 인상하면 무역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물건이 비싸면은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무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역. 수출이 되는 거예요, 수출. 근데 윤석열 이 정부가 미국 꽁무니만 쫓아가다가 결국엔 지금 수출이 단군 이래의 최대 악조건이 나온 겁니다, 지금. 네, 이게 앞으로 엄청 심각해질 그러한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게 우리가 중요한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집값이 막 떨어져 가지고 이 무슨 뭐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자산 가치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역도 지금 떨어지고 중소기업이 망하고 대기업들도 휘청거리고 그러면은요. 진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30년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결국에는 단군 이래에 이러한 수출 적자를 무역 적자를 단군 이래 최대 적자를 지금 내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게 저는 아주 걱정이 많이 되는 정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특검과 더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3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 대통령 기록관이. 여기에다가 이제 김혜경에 대한 검찰 송치가 이루어졌죠. 그럼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옵니다. 이제 강력하게 나오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압박을 하겠죠. 네, 김건희 특검을 압박을 하면서 이재명은 협치를 계속 얘기하면서 내각제는 반대한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자. 4년 대통령을 4년 중임제로 하고 권한을 분산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분권형 대통령제 아닙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이재명이 계속 김동연과 함께 얘기 나눴던 게 분권형 대통령제, 위장된 내각제죠. 그래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으로 가면서 결국에는 여야가 내각제, 그러니까 위장된 내각제죠. 위장된 내각제인 이원 집정부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합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입니다. 네, 스마일님, 증산도도 사이비인가요? 사이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양심적이면은 그 종교는 건전한 종교겠죠. 근데 비양심적인 종교다 그러면 사이비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양심적이면은 좋은 목사고 비양심적이면 그 사람 사이비 목사예요. 네, 그리고 불교의 그 승려도 마찬가지예요. 승려나 신부들도 양심적이면은 좋은 종교인이고 비양심적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이비 종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도 사이비 정치인은 비양심적인 자가 사이비 정치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인 정치인은 제대로 된 정치인인 거예요. 교육자, 금융, 또 이익 집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양심. 네, 양심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육이 양심을 강조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는 거, 대학 서열화 이런 걸 강조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강조해야 된다. 양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사이비 정치인들과 이 사이비 종교인들 때문에 사이비 교육인들, 사이비 금융인, 사이비 언론인, 사이비 단체인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제 한국이 그 중국인들이 국적을 받는 것도 부족해 가지고 인제 사이비 종교까지 들어와 가지고 국적을 받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비자 장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 보면은 아주 저는 걱정이 됩니다. 네.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인제 앞으로 굉장히 정치권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리고 민생은 외면하는 거예요. 민생은 외면하고, 민생은 지금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가고, 예? 경제가 인제 막 무너져요 인제. 단군 이래에 무역 적자가 단군 이래 최대 적자가 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은 수출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버텨나간다 했는데 지금 다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그 책으로 공부만 한 경제 관료들, 책으로 공부만 한 관료들이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출신 대통령, 공무원 출신 이런 관료들 책만 봤으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나라를 다 망쳐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보세요.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무역이 무역 적자가 60년 만이다 그러는데 사실 60년 만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통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 적자다라는 거예요 지금. 단군 이래에.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자 올리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금리 올리면 안 된다. 미국 따라가면 안 된다. 미국 따라가다가 결국엔 큰일 난다.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여러분들 보세요.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미국 안 따라가고 낮은 포복을 하면서 금리를 안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미국 따라서. 바이든의 잔머리에 속은 거예요. 바이든, 그리고 파월, 옐렌, 이 재무장관하고 미 연방 중앙은행에 속은 거예요. 미 연방 중앙은행은 사기업 연합회 다 속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막 욕하고 저를 막 그랬죠. 근데 지금 보세요. 다 제 말이 맞죠? 왜 제 말이 맞아요? 저는 실제 경험을 해 봤잖아요, 실제 경험을. 경제를 몸으로 경험해 본 사람하고 그냥 책만 본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제가 해외에 나가 가지고 36개 정도의 지점도 운영해 봤고 그걸 제가 그 대표이사로서 내가 다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는 거죠. 체득한 게 있는 거죠. 아 국제 간의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이 금리를 안 올리고 낮은 포복을 한다. 우리 금리 올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 금리 올려야 된다. 뭐 계속 아니 금리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급의 문제다. 전쟁을 멈춰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바이든이 전쟁을 멈춰라고 얘기 안 하고 무기를 계속 공급하면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를 공급하면서 물가 잡는다 그러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자원을 다 빨아들이고 있었잖아요. 절대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 단군 이래 최대 무역 적자가 난 거예요. 우리의 이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무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무역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은 자기들의 금리를 낮춰 가지고 그나마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무역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모르니까 개판이 된 거예요, 개판. 네. 네, 떡망고 TV님, 가래떡 한 줄 1,000원인데 한 줄만 사가는 분이 많으세요. 저녁으로 드시는 것 같아요.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 그거 보세요. 진짜 힘든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지금 이럴 때 금리를 계속 올려버리면은요.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50억 예금했죠. 이자만 아주 뭐 이자 돈방석에 안 씁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요? 그 돈을 다 은행에다 갖다 줘야 돼요. 은행에 갖다 줘야 돼요. 그 은행에 갖다 주니까 은행은 성과급 잔치를 하고 서민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녀가 치킨 사달라 그래도 못 사주는 거예요. 예? 자녀가 떡 사달라 그러면은 예? 떡망구 TV 가가지고 거기 가래떡 한 줄 사다 주는 거예요. 지금 1,000원. 네.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래서 공급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의 문제. 이게 아주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응? 검사를 검찰 수사는 어쩐지 제가 모르는데 이런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힘들어져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지난 대통령 2달밖에 안 지났는데 휴가 때 그냥 그렇게 휴가 쓰고 펠로시 왔을 때도 미국의 의장 왔을 때도 그냥 술자리 갖고 이런 거 보면서 참 대통령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자영업자들만 해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나갑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공무원만 했기 때문에 내 휴가 찾아 먹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출퇴근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뭐 이민청에다 재외 동포청 해가지고 외국인 범죄, 마약 계속 터집니다. 이제 우리나라 마약 왕국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마약 문제 계속 터진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 터진다. 계속. 그리고 비자 장사한다. 비자 장사. 그 저를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뭐 내가 이제 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 몰라요. 그건 몰라요. 그건 모르는데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 어떤 관계자가 저를 알아보라 그래갖고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저를 조사한 거죠. 조사하러 온 거예요. 조사하러. 그래가지고 뭐 그 사람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를 검증을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문제 있는 분 아니시네요. 내가 왜 헛소리를 해요? 내가 왜 헛소리를 합니까? 내 헛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외국인 범죄 많아지고 비자 장사 계속합니다. 비자 장사. 공무원들이 비자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진짜 정치인들이 75억 뭐 횡령하고 막 그런 얘기 했죠. 뭐 50억 횡령하고. 이거 공무원들이 흉내 내가지고 공무원들이 비자 장사하고 대사관, 영사관 그리고 막 이상한 사이비 종교 외국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사이비 종교 퍼뜨리고 그러면은 가족 막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자살률 더 높아져요. 자살률 높은데 서민 경제 붕괴되고 자살률, 거기다 저출산 문제, 이렇게 심각하잖아요. 노인 빈곤율도 심하고. 이 사람들이 또 노인들을 많이 노려요. 어르신들을 노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그 조금 재산 그냥 다 뺏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한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김건희 특검도 빨리 하고 이재명 조사도 빨리 하고 김혜경 조사도 빨리 하고 문재인 조사도 빨리 해야 돼요. 빨리 하고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계속 외치고 국민 투표제 계속 외치고 그리고 국민 발안제 국민 온라인 발안제 계속 외쳐야 됩니다. 계속 외치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많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그리고 자영업 중소상인 막 무너지고 취약계층 무너져요. 거기에다가 인구 절벽 뿐만 아니라 인구 소멸 막 일어나죠. 거기에다가 대기업들도 이제 휘청할 수 있어요. 휘청.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빨리 금리를 내려야 돼요. 빨리 금리 내리고 낮은 포복해야 돼요. 낮은 포복.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낮은 포복 해가지고 아니면 다 망해요. 다 망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그러한 문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소환 조사 빨리 하라라고 외쳐야 돼요. 빨리 하고 마무리 져라. 문재인 조사 빨리 하고 마무리 져라. 그 김건희 특검 빨리 해라. 빨리. 빨리 하고 우리 국민들은 계속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온라인 국민 투표제 그리고 온라인 국민 입법제 계속 외쳐가지고 국민 주권 사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소식들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